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4호 제3면 기사입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장애 아이들의 진로 고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안민석 교육감이 10일 장애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졸업 후의 진로, 직업라며 이런 사회적인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장 서명규, 이 한경국립대학교 평택 캠퍼스에서 개최한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진학박람회에 참석해 교육의 처음과 끝은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 눈높이로 생각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그러면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평택시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벽깨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경기도가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벽깨기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람회는 미래를 여는 선택, 함께 만드는 진로를 슬로건으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과 한경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 부스를 비롯해 대학, 전공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진로 진학 정보와 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와 연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상 진학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학부모 교사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학교 이후의 삶까지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안민석, 이 2026년 하반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임용하고 교육 현장을 방문 지원한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이하 교육 강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발해 총 6명을 임용했다. 교육 강사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 적합한 강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다. 이어 8월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회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 주요 내용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교환 제작 방법 강의 시연 직장 적응 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연수 이후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속적인 강의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해 강의 질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교육 강사가 현장에 참여해 지원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7월 중 도내 학생과 교직원 대상 수요 조사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의 장애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공감 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분야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공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림센터 2026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교육 성황리 마무리.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 가 도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의 다각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총 2차에 걸쳐 체계적인 집합교육으로 기획 및 운영됐다. 지난 4월 14일 진행된 한 차 교육은 높은 수료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번 한 차 과정은 각 수행기관 전담 인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기초회계 교육과 인사노무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사전 및 현장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이론과 현업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대폭 높였다. 이어 이달 2일 진행된 2차 교육은 전담 인력의 실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AI 활용 기술과 전담 인력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힐링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법, 업무 자동화 세팅 등 AI 활용한 공문서 작성법 과정을 비롯해 정산검사 사례 기반 실무 안내, 그리고 전담 인력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치유를 돕는 스트레스 해소와 소통 과정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AI 활용법을 배워 실무 적용과 업무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정산검사 안내 덕분에 정산 준비의 막막함이 해소됐다.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업무 능률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누림센터는 이번 교육은 현장 전담 인력들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AI 활용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고루 강화해 도내 장애인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2026년 제2차 경기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기관 네트워크 개최. 경기교통공사
사장 박재만은 지난 8일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서 2026년 제2차 경기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기관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과 이상현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 및 이동지원센터 46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기관 네트워크는 지난 2024년 최초로 시작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정례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국이 경기도 120대 정책 제안 중 하나인 AI 기반 장애인 꼴택시 통합 시스템 도입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표준 지침 개정에 대한 각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은 2023년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지난 2023년 10월 광역 배차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도내 특별교통수단 1200여 대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와 배차를 통합 운영하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는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동 제약이 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꼴택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ggsts.gg.go.kr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 1666-0420, 지역번호 031-857-0420를 통해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제안 40건 가운데 사건 선정.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기도 청소년 동아리 화합한마당 고립은둔 청소년 사회적 인식 개선 마라톤 발달장애와 경계선지능 청소년 씨앗에서 나눔까지 성장 프로젝트 2 청소년 안전망 채움 기반 온라인 마음쉼터 설치 운영 등 4개 정책 사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따라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도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올해 제27기 위원회는 공모로 선발된 위촉직 위원 20명과 시군 추천 당연직 위원 31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에는 청소년 31건,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9건 등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도는 워크숍과 정기 임시회의 등 수개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다. 씨앗에서 나눔까지 성장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농사와 요리, 나눔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역량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기도 먹거리 광장과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7개 부서 기관과 협업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텃밭 가꾸기, 요리 교실, 위생교육, 성장기록장 만들기, 수확 채소 나눔 활동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 청소년 안전망 채움은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도는 긍정 기록과 고민 공감 게시판을 개설해 청소년 간 정서적 지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청소년 동아리 간 교류와 성과 공유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동아리 화합한마당과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마라톤 행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현장에서 느끼고 필요로 하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 제안에 채택됐다면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